은퇴한 이들에게 미래 준비에 대해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절 다 갔다. 한 것도 없이 어느새 늙었다. 이젠 뭐하고 사나. 이렇게 후회와 한탄, 걱정만 늘어놓습니다. 걱정이란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막막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발견하고 목적의식이 생긴다면 은퇴 준비의 반은 이룬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환상일 뿐이고 무엇이 실현 가능한 현실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명확히 하면서 완성된 하루를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위대한 이론과 업적이 탄생합니다. 다윈은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사실일까? 라는 질문을 통해 진화론을 만들어냈고, 뉴턴은 왜 사과는 항상 아래로 떨어질까? 라는 질문을 통해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은 불확실성입니다. 노후 준비에 필요한 자금은 숫자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우울증에 대해 우울한 척도를 숫자로 표시하면 환자가 자신의 심각한 정도를 이해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건강 상태도 몸무게와 키, 혈압과 맥박수, 혈당 수치 등 숫자와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 또한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켜야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꿈을 찾고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생각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상상도 끄집어내서 표현해야 시가 되고 그림이 되고 명작이 탄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일이든 취미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종이에 써보세요. 쓴 내용을 보면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꼭 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등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사라지는 부분을 무언가로 채우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삶과 어떤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꼭 글로 적어보세요. 말이나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이룬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은퇴하면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은 변화를 회피하지 않고 실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누가 떠나고 누가 남아있을 것인가? 하루 용돈은 얼마 정도 쓸 수 있을까? 급격히 악화될 지병은 없는가? 모든 면에서 예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앞날을 미리 걱정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이어야 합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회피하지 않고 싫은 일의 원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은퇴 후 생활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걱정되는 일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첫째, 명함의 빈자리입니다. 그 빈자리, 내 이름 앞에 붙이고 싶은 수식어는 무엇인가요? 내가 갖고 싶은 소중한 가치를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나는 은퇴 후 나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싶은가요? 둘째, 급여 통장의 빈 잔고를 떠올려 보세요. 은퇴 전후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덜 써야 할 항목, 지출 규모를 줄이는 방법, 소비 품목에서 없앨 부분 등으로 구분해서 작성해 봅니다. 셋째, 관계의 빈 둥지를 떠올려 보세요. 내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떠나고 남는가? 나와 배우자는 함께할 취미나 성향이 맞는가?
나와 배우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자녀를 독립시킬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더불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살펴보고 거래처인지 은퇴 후에도 나와 함께할 사람인지 체크해 보세요. 직장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는 가정 내에서도 자녀의 독립, 결혼 후 분가 등 환경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가족과 함께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걱정되거나 변화될 부분에 대해 되도록 많이 생각하고 표출해야 됩니다. 닥쳤을 때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은 생각은 젊었을 때는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도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면 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여행이라고 치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기름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스스로 준비해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발해도 가다 보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목적지가 없으면 움직일 일도 없고 그러다 나중에는 시동도 안 걸려서 폐차 신세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갖고 있어도 누구에게는 살만한 인생이지만 누구에게는 초라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왜 걱정을 할까요?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이 있다는 사실은 다름이 없는데 그 걱정을 키우느냐, 줄이거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평소 자신의 성향이 어떤지도 생각해보고 너무 고민에 빠져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성격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적어봅니다. 퇴직하면 수입이 없거나 줄어드니 집도 줄여야 하고 고급 중형차는 유지비가 부담된다. 경차로 바꾼다면 어쩐지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상할 것 같다. 자녀 학자금과 결혼 비용, 대출 상환 등을 대비해야 하는데 연금만으로는 감당할 방법이 없다. 회사 다닐 때는 죽도록 일해서 돈 벌고 승진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내가 평생 갈망했던 건 해보지도 못하고 이대로 죽으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병들어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요양원에 가야 된다 등등. 이렇게 생각하면 오만 가지가 다 걱정이고 세상이 걱정 아닌 것이 없다. 걱정과 변화를 나를 향한 물음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얼마만큼 필요한가? 버릴 수는 없는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은 없는가? 세상에는 걱정 없는 사람도 없고 생각해보면 늘 걱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걱정도 잘 풀어나가면 불확실하고 힘든 상황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걱정을 잘 들여다보면 실체와 다른 내용으로 인식하는 때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충분하지 않다고 걱정되면 사실 그건 돈이 아니라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배 문제로 가족들이 싸운다거나 자식이 돈만 바라는 것 같은 배신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걱정의 근원은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 심리적인 문제인 것인데 걱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인데 은퇴를 앞두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앞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서 미리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부정적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있기 때문이며 불안한 요소가 보이면 바꾸려고 노력하면 되고 노력하는 순간만큼은 에너지를 뺏기지 않습니다.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서 걱정할 때는 한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 일어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박차고 나가보면 걷게 되고 걷다 보면
어디에든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주시하면 실행하세요. 그곳에 나의 궁극적인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삶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어느 직장이든 어떤 직책이든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가 갑작스러운 사건은 아니지만 힘든 일상에 치이면서 은퇴 후를 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로 지향적인 현대 사회에서 20년 이상 계속했던 일을 중단한다는 것은 인생에 큰 변화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몇십 년간 익숙했던 직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실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삶의 흥미를 잃거나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은퇴 후의 상실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인간관계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역할이 없어졌다는 것은 홀가분하기보다는 허탈감과 박탈감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 대한 심리적 준비는 고통과 슬픔을 줄이고 현실적이고 새로운 일상을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화의 고통과 힘겨운 시간을 잘 극복하면 마음먹기에 따라 은퇴라는 것은 이전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에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나의 모습을 상상만 하지 말고 실제화한다. 은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은퇴를 자기 일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20년, 30년 후에 자기 모습을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진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산 입에 거미줄 치겠어라는 막연한 생각과 무관심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혹 아프지 않을까, 먹고 살 만한 돈은 될까, 걱정만 하는 것은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아무 힘도 되지 않습니다. 은퇴를 남 일처럼 막연한 미래로 내버려 두지 말고 내게 다가오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95세 한 노인이 어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60세에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덤이다 하는 생각으로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무려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퇴직할 때 앞으로 35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가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산다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다. 성공의 첫걸음은 관심입니다. 목적을 이루려면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더 알고 싶어지고 알게 되면 해보고 싶어집니다. 평소에 어떤 분야가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자료도 찾아보면서 직접 체험해보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직장이 없어진다고 해서 나만의 경력과 내공이 쌓인 직업마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퇴직을 하면 무엇을 할지 직장 생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직접 발로 뛰고 경험으로 다져야 한다. 책을 통해 전문 지식을 쌓고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분야가 나에게 맞는지 직접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업을 하려면 적어도 몇 년은 준비한 다음에 시작해야 합니다. 간단히 생각하고 치킨집을 덜렁 차리면 퇴직금도 날리고 오히려 빚을 져서 회복하기 힘들어집니다. 치킨집 창업의 경우 10명이 시작하면 7명 이상이 실패한다는데 성공한 사람의 비결을 들어보니 퇴직 3년 전부터
틈틈이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을 배우고 전국의 유명한 치킨집을 돌아다니며 시식도 하고 맛을 개발하는 등 부단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한다. 재취업이든 창업이든 이전 수입에 비교하면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적성까지 맞지 않는다면 극심한 우울증이나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다면 재미가 있거나 운동이 되거나 충족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어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강점을 가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만의 성공 기준, 방향과 속도를 정한다.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꼭 이루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돌이켜보면 내 인생 여정에서도 어린 시절 꿈과 청년 시절 목표는 달라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체력과 건강이 영원한 듯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할 수 있었고, 지금은 순발력은 떨어졌지만 인내심과 지혜는 늘어납니다. 세월은 자신의 나이 속도만큼 빨리 지나간다고들 합니다. 이제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성공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결단력을 갖고 실행에 옮긴다. 70대 박막례 할머니는 구독자가 100만이 넘는 유튜버입니다. 할머니는 젊어서부터 막노동, 장사, 식당일 등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자 손녀가 할머니와 추억을 쌓기 위해 함께 호주 여행을 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생전 처음 가본 해외여행지에서 여기 못 보고 죽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하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 누가 어디를 가자고 해도 못 간다, 다 늙어서 그거 보면 뭐하냐라며 따라 나설 엄두조차 안 냅니다. 할머니가 여행길에 나서지 않았다면 여행에서 봤던 멋진 광경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내일 죽는다고 해도 아름다운 순간을 보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늦은 나이란 없다. 지금부터 되는 만큼만 하면 된다. 한글도 모르던 한 할머니가 시인이 되었습니다. 80대의 시인 정을순 할머니는 80세가 다 되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만 군데 한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한글을 기계처럼 익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을 표현해냅니다. 할머니처럼 시집 출판을 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내면 그 자체가 시적인 삶입니다. 시를 쓰려면 한글을 깨치는 것부터 시작하듯 어떤 일이든 기본적인 것부터 시도해보세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무엇이든 시작만 하면 내일 죽는다고 해도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뒷짐지지 말고 나서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햄버거집, 커피 전문점, 주유소 등 곳곳에 무인 계산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무인 주문 시스템이 불편하다고 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계치이든 컴맹이든 이 나이에 노인이 그거 배워서 뭐해라며 뒷짐지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용법을 배워야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첨단기기는 누구에게나 처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습득이 빠르겠지만 나이 들면 습득이 더딘 것은 당연합니다. 늘 배워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젊은이들에게 정중한 태도로 부탁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면 됩니다. 나는 살아있고 고루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그 본질적인 욕구는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더라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은 자기 만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경력을 쌓아가며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철학과 소신을 갖고 남을 배려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삶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욱 행복하고 삶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